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찰이 오늘 언론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드림 스테이지가 본방송 KBN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청원서 서명의 오류가 밝혀짐에 따라 이혜진, 한양희 씨의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행정판사가 소송을 통해 뉴욕시의 관행을 폭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까지 총에 맞아 죽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찰은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테이저건을 갖추고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카운티 경찰은 오늘 언론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버겐 카운티 경찰 아카데미에서 열린 테이저건 시연회. 테이저건 시연회는 캐서린 도노만 버겐 카운티장과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언론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테이저라는 신호와 함께 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총알이 관역을 맞춥니다. 사람이 실제로 맞을 경우 일시적으로 근육 운동이 정지됩니다. 카운티 경찰은 20개의 테이저건을 배치하고 24명의 경찰관이 훈련을 마쳐 실제 범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to take care of people who have serious mental illnesses who are just in the wrong place doing something stupid and this could prevent some fatalities. It'll be up to the police officers, of course, who are very highly trained to use their judgment in using this. But it is one more weapon to keep people safe. 카운티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의 CCTV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이저건을 꺼내드는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테이저건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녹화돼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운티 경찰은 특수 기동대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하는 특수 차량과 장비도 테이저건 시연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의 TV 방송을 보다 보면 아메리칸 아이돌, 위대한 탄생,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들이 대세인데요.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선을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방송 KBN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드림 스테이지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자신의 길을 선보이며 가수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리는 오디션 음악 프로. 시청자들은 도전자의 성장 과정을 보며 때로는 많은 공감을 그리고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본인들의 못다한 꿈을 그려봅니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꿈. 뉴욕, 뉴저지 한인방송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한인 오디션 음악 프로 드림 스테이지가 지난 금요일 첫 전파를 탔습니다. 임의 생활 중에서도 그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동기분들 아니면 교회분들끼리 서로 삼삼오오 이렇게 해서 그 갖고 있는 재능을 연습하고 또 봉사하고 많이들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무대를 한번 서볼 경험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총 16부작으로 제작되는 드림 스테이지는 예선과 서바이벌 무대를 통해 선발된 12개 팀이 오는 11월 뉴저지 잉그루드의 유서 깊은 버겐팩 극장에서 최종 결선 무대에 오르며 대상팀에겐 상금 $3,000가 그 외 선발팀들은 버겐팩 정규 공연 시 출연 기회가 제공되며 음반도 제작됩니다. MBC 주부가요 열창 심사위원 출신인 음악인 김성재, 위대한 탄생 뉴욕 심사위원 출신인 기타리스트 하영석, 뮤지컬 배우이자 피아니스트 출신 김혜숙, 3명의 심사위원이 매회 공정한 음악 평가와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입니다. 이 트라이스테이트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음악적인 도전을 주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재능을 발굴해서 정말 음악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그런 오디션이 되도록. 참가 신청 마감은 오는 8월 10일까지며 온라인 myDreamStage.com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팀들은 특별 트레이닝과 리허설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연주를 할 수 있게 지원받으며 이 모든 과정이 매주 금요일 밤 11시 30분
타임워너 케이블 534번, 케이블비전 1153번, KBN을 통해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시장과 시의원에 각각 출사표를 던진 이혜진, 한양희 씨 모두가 후보 자격에 필요한 청원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선거 출마는 무산됐습니다. 어제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혜진, 한양희 두 후보의 청원서에 담긴 서명에 오류가 있다는 이의 제기에 대한 심리를 열었습니다. 두 예비 후보의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이 씨와 한 씨 모두 시장과 시의원 선거 후보 자격 확보에 필요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가 제출한 청원서에는 5천여 개의 서명이 담겨 있으나 이날 검토 결과 1,700여 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시장 후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선 3,750개의 유효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 시의원 선거 후보는 최소 450개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한 씨가 제출한 서명 가운데 350여 개만 유효 서명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선거 포기를 결심하고 민주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한 씨도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하지만 청원서 서명 작업을 전개했던 퀸즈 공화당 위원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규모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른바 출구 전략 시간표는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현행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결정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연준은 미국의 최근 경제 활동은 점진적인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상황이 최근 몇 개월간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물가 안정 기조 속에서 고용 상황 전망이 확연하게 개선될 때까지 매달 국채 450억 달러 상당과 주택담보대출 채권 400억 달러어치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노동시장 전망이나 인플레이션 상황 등에 맞춰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매입 속도를 줄일 준비가 돼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행정판사가 소송을 통해 뉴욕시의 관행을 폭로했습니다. 판사들은 소상인들의 벌금을 최고액으로 할 것을 압박받았고 이에 불만을 나타내자 보복 조치가 뒤따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폭로 시점과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규정 위반으로 행정재판에 회부된 소상인들에게 벌금 최고액을 부과하도록 행정판사들을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어제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미셸 미로 행정판사는 소상인들의 벌금을 최고액으로 부과하는 관행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며 어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는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미로 판사는 소기업주에게 최고액을 부과하도록 압력을 받았으며 2008년 이후 판사들은 상급자 승인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판사들이 이러한 관행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로 판사는 시 조사국과 빌 드블라지오 공익5호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양의 케이스를 맡게 됐으며 이로 인해 수행평가가 나쁘게 나오고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국은 성명서에서 몇 개월 전 미로 판사가 무능력하다는 수행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시점과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돌파구를 찾아 헤매고 있는 포괄 이민개혁안. 거물급 공화당 핵심 지지자들이 하원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고 포괄 이민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선거 때마다 공화당의 큰손 역할을 하고 있는 100여 명의 공화당 핵심 지지자들이 어제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카를로스 귀티에레즈 전 상무장관, 칼로브 백악관 부실장, 댄 퀘이 전 부통령, 그리고 프랭크 반더슬롯 등 쟁쟁한 공화당의 거물 후원자들이 포괄 이민개혁의 지지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해 이민개혁의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망가진 이민 시스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민개혁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첫째, 국경경비 강화, 둘째, 합법적 이민 노동자 고용 확대, 셋째,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불체자 구제 등을 들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포괄 이민개혁법을 내심 지지하고 있지만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민개혁은 범법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수사국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일명 FBI 사칭 바이러스가 또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FBI를 포함해 미 정부기관은 전화로 시민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컴퓨터도 보안을 보장할 수 없기에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해 유행했던 FBI 사칭 바이러스가 최근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FBI 사칭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는 작동이 멈춘 뒤에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적발됐으니 법적 조치를 피하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며 200에서 300달러를 요구합니다. 당황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돈을 지불하게 되지만 돈을 낸 뒤에도 바이러스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뉴저지 오션 카운티 검찰국은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FBI는 절대 이런 방식으로 벌금을 거두지 않는다며 만약 이런 메시지를 발견하면 컴퓨터를 안전 모드로 실행시킨 뒤 해당 바이러스 파일을 지우거나 전문가들에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백신 설치와 정기적인 업데이트, 각종 불법 다운로드를 자제할 것 등을 권장했습니다. 뉴욕 일원의 공항들, 고객들은 얼마나 편리하다고 느낄까요? 라가디아와 뉴아크 공항의 편의시설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당국은 60억 달러를 들여 뉴욕 일원 공항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이 전국 20대 공항 가운데 편의시설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저지주 뉴아크 리버티 공항은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9일 비영리 단체 글로벌 게이트웨이 얼라이언스가 각 공항이 승객들에게 주요 4개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입니다. 평가 대상 서비스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인근 도심 지역으로 연결되는 전철망,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과 휴대전화 대기 지역 유무였습니다. 최악의 공항으로 꼽힌 라가디아 공항은 이 가운데 아무것도 제공하고 있지 않았으며 뉴아크 공항은 뉴욕시까지 가기 위해서는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그나마 열차 편이 있어 19위에 기록됐습니다.
공동 6위를 차지한 뉴욕의 JFK 공항은 무려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열차 노선이 있어도 도심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아 중간에 갈아타야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공간도 6개 터미널 가운데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대기 지역은 조사 대상 공항 20곳 가운데 16곳에 마련됐지만 뉴욕 일원 공항 가운데는 JFK 공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항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